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 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3월 2일 월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일 사흘째로 치달으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필두로 이란의 대리 세력이 미국 이스라엘에 맞선 전면전에 가세해 전선이 확대되면서 중동 정세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압도적 화력과 제공권,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무장한 미군 측에서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 내 여론도 들끓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사망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고 이란 지도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재협상서를 부인하며 항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는 10% 뛰어오른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란 타스님 통신 등 매체들을 인용해 2일 새벽부터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테헤란 전역의 표적을 대상으로 자국 공군이 새로 대규모 추가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2일 페이스북 등 SNS에 이란군의 탄도미사일 이동 발사대가 미사일을 쏘기 전에 정밀 선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란의 핵심 전력을 무력화하는 작전이 효과적으로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군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드론 반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대리 세력 헤즈볼라가 이날부터 가세하면서 전선은 이제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및 추종 세력 간의 전면전으로 한 단계 비화했습니다. 한편 폭음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넘어 중동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단행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는 물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까지 걸프 6개국을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요르단, 이라크까지 최소 9개국을 공격하며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불씨는 지중해로까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키프로스 섬에 있는 영국군의 아크로티리 공군기지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아크로티리 기지를 미군의 이란 미사일 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직후 폭발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란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의 집중적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국들도 이란 공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 6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도심 유흥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1일 새벽 2시 직전 오스틴 6 스트리트에 위치한 비포드 백야드 비어 가든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는 바와 음악클럽이 밀집한 대표적 유흥가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53세 은디아가 디아네로 특정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세네갈 출신으로 2006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법 집행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당시 알라의 소유물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웨트셔츠와 이란 국기 문양이 새겨진 셔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경찰서 서장은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술집 앞을 여러 차례 지나간 뒤 멈춰서 창문 밖으로 권총을 발사해 테라스와 술집 앞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을 주차한 뒤 소총을 들고 내려 거리의 보행자들을 향해 추가로 총격을 가했으며 출동한 경찰과의 대치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FBI 샌안토니오 지부 책임자는 총격범과 차량에서 발견된 단서들이 테러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이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와 단독 범행 여부 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 중입니다. 오스틴 시장 커크와스는 경찰과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이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며 대응 인력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새벽 신시내티의 한 나이트클럽 겸 콘서트장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부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스틴 6 스트리트 일대에서도 지난 5년간 2차례 이상의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상원이 학생들의 만성 결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원 법안 SB 513을 찬성 4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생 출석과 관련한 공립학교 정책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각 지역 교육청은 만성적, 상습적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 지원 및 개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군별로 출석 심사팀 운영이 강화되며 학생별 맞춤형 출석 개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도 명분화했습니다. 학교 및 교회 활동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지아주 운전면허국에서 발급하는 임시 운전 허가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석 문제를 단순한 학교 내부 사안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안 발의자는 제이슨 디커슨 상원의원입니다. 디커슨 의원은 학생들의 출석은 학업 성취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조기에 개입해 학생들이 학습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만성 결석 문제가 심화되면서 학업 격차 확대와 졸업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역시 일부 학군에서 만성 결석률이 높아지며 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SB 513은 단순 처벌이 아닌 지원과 동기부여를 병행하는 단계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조기 경고, 상담, 학부모 통보, 단계별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결석이 장기화되기 전에 대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법안에는 시행일 명시와 함께 본 법안과 상충되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상원을 통과한 SB 513은 조지아 하원 심의와 표결을 거친 뒤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최종 법률로 확정됩니다. 애틀랜타가 오는 6월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약 5억 300만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애틀랜타시 경제개발기관인 애틀랜타 투자청은 월드컵 기간 급증할 관광객 수요에 대비해 애틀랜타 비즈니스 레디니스 론 펀드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까지 연 3%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상환은 대회가 종료되는 8월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업주는 대출금의 5%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엘로이사 클레멘티치 CEO는 월드컵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경기 당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 대출 펀드를 마련했다며 상환 유예를 통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 대표팀의 애틀랜타 경기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자마이카 대표팀의 경기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캐리비안계 업소들은 여름 특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은 이번 월드컵이 단기적인 소비 증가를 넘어 애틀랜타의 남부 문화와 역사, 지역 상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 프로그램 신청은 인베스트 애틀랜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지아주 유권자 등록 대량 취소 조치를 둘러싸고 투표권 단체와 노동조합이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블랙 유권자 운동과 미국 통신 노동자 협회 산하 지역 노조 두 곳은 브래들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2025년 실시한 대규모 유권자 등록 취소와 관련한 자료 공개를 거부해 연방 국가유권자 등록법을 위반했다며 2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무장관실이 유권자 명부 정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열람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에는 취소 대상자 선정 기준과 방법론, 대상 유권자에게 발송된 통지서 내용, 통지에 대한 응답 여부, 최근 투표 이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단체들은 국무장관실이 공개한 제한적 정보는 의문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다며 특히 취소 명단에 오른 유권자를 어떤 방식으로 식별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방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주 선거 당국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지난해 7월 비활성 상태로 분류된 유권자 약 47만 8천 명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약 6%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국 내에서는 최대급 유권자 등록 취소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조지아주는 2년마다 이사했거나 최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명부 정비 작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실은 이번 조치로 조지아의 유권자 명부가 전국에서 가장 정확한 명부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이번 대량 취소 조치가 적격 유권자, 특히 소수계 유권자와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유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취소 대상자 중 5천여 명은 통지에 응답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해 등록을 갱신했으며 최종적으로 약 47만 1,000명이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가 1일 오후 3시 애틀랜타 콜로세움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3.1 정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동포와 지역 정치, 사회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재니 차세대 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최병일 자문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뿌리를 세운 역사적 사건이라며 1919년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분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사 순서에서는 김백규 원로회장, 김기환 연합회장, 이경철 협의회장, 장정섭 지회장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라 3.1 정신의 계승과 한인사회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멜 리브스, 아를린 베클스 조지아 주 하원 의원과 사라박 둘루스 시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홍수정 주 하원 의원과 크레이그 뉴턴 노크로스 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라박 시 의원은 107년 전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역사를 만들었다며 3.1운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과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되새기기 위함이 아니라 3.1 정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재창한 뒤 조중식 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3창, 대한독립 만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어 강신범 이사장의 폐회 선언과 기념 촬영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신범 이사장은 3.1절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앞으로도 차세대와 함께 역사 교육과 공동체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기념식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떡을 나누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